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두 번째 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시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암호자산이 결국에는 여름 중반으로 가면서는 더 많이 폭발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이 사실 이 정도 상승 같다는 진짜 상승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그림이 아니야. 더 큰 상승을 원해.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만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 그 날짜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차후 바이낸스가 출금 해지를 풀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 그거에 관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고,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그린 차트인데 아마 그 영향 그 여파하고 같이 맞물릴 텐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하게 막 그냥 그랬었어. 근데 이 사람이 보는 측면은 뭐냐면 200달러까지 곧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하루 만에 이렇게 가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하루 만에 가는 건 아니지만 며칠 내에 분명히 이 정도 장세는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3, 14, 15 언저리, 요 정도 장세에서 이더리움이 200달러 근방까지 추진력을 받고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알트코인들도 그 추세를 반영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이런 친구들이 먼저 시장을 어느 정도 먼저 정리를 해 놓겠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박스권 장세든지 아니면은 아주 살짝만 하면서 살짝 상승을 하면서 횡보할 여지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로저버가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대 보면 더 스테이트 국가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통화가 있어. 중국 달러, 그러니까 중국 머니 위에나, 그리고 달러,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그래서 앞에 보면 누구 사람이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앞에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버가 그리는 그림이죠. 본인이 이런 그림을 전 세계에 만들겠다. 다른 통화들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 캐시의 위력을 봐라. 근데 본인이 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가 이날 무슨 행사가 있는지 뭘 오픈하는지 모르겠는데 로컬 비트코인 닷컴이라는 거를 여나봐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열어지는 게 6월 4일 날이다. 2019년. 그걸 알아두시고 이더리움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이더리움 차트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선방을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다. 순환매 장세 중에 먼저 앞에 나가서 정리를 할 친구들은 분명히 시총 높은 상위 코인들, 그 다음에 중가, 저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에이다거든요. 에이다가 지금 보시면 사토시가로 998 사토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걔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요 근래 와서 되게 많이 떨어졌어. 지금까지 떨어졌어. 근데 오늘 보니까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에이다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들 아시겠지만 에이다도 진짜 괜찮은 코인이고, 에이다가 이 정도 상승 추세에 간다는 얘기는 다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순환매 장세로 이제 곧 들어가고 있다. 근데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보는 그림이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금 15일이 안 됐잖아요, 아직. 1298 사토시까지 갈 거다. 원화로 했을 때는 30%가 더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 40, 5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배 가격까지 갈 확률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이 차트를 올렸는데, 자, 포물선으로 우상향을 비트코인이 계속 쭉쭉쭉쭉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배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저한테 이제 악플다는 사람이나 악플다는 유튜버들도 있어. 왜냐면은 요즘에 제 유튜버가 조금 약간 암호화폐계에서 조금씩 점점 집중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 진짜 그건 진심으로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시기의 눈초리도 분명히 있다. 근데 현금화에서 엄청나게 저가에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격이 300만원대, 400만원대에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네오로 예를 들자면 네오를 난 9,500원에 살 거야.
근데 10,000원 돼서 안 샀어. 근데 지금 1,500원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굳이 큰 조정은 안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력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2017년 그 그림하고는 2018년을 지나면서 많이 지금 시장이 성숙해졌고 펀더멘탈 그리고 현물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하는 그런 산업들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하고는 펀더멘탈 자체가 두께 자체가 많이 틀려진 현재 상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우상향을 천천히 하더라도 급격한 어떤 급하락이나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장세를 펼치진 못할 거다. 근데 이 지금 빨간 기둥 보이시죠? 근데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영원히 기다리시겠죠. 330만 원에 이렇게 걸어두시고 400만 원에 걸어두시고. 그래서 어쨌건 열차는 그렇게 움직인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장세가 원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이렇게 지구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극심해져. 미국에서 관세를 중국에다가 25% 때렸어. 자, 근데 그리고 또 중국은 그거에 관해서 뭐 반발하기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 분명히 뒤에서 칼을 꺼낼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와중에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화나 경제가 뒤툭뒤툭거려. 주식시장도 온전치 못해. 이런 와중을 점점 만들어가는 그림자 금융 세력인데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서서히 병아리 때부터 서서히 다시 수탉으로 키우기 전까지 단계인데 이 시장에서 병아리를 그냥 급살시킬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피델리티나 이런 여러 가지 JP모건, 페이스북 이런 데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거를 광고를 표면적으로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예전서부터 자산운용을 암호자산에 계속했어. 근데 광고를 미국 전역에 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광고라는 뜻을 보자고요. 광고의 뜻이 뭐냐면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 활동. 자, 이 간략하게 뜻이 나왔어요. 광고의 목적이. 이 말대로, 이 한글로 나와 있는 이 말대로 이들이 광고를 지금 시작했어. 이들이 갑자기 10% 20% 먹겠다고 이 광고를 할까요? 지난 1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짜고 마지막 끝까지 자기네 매수를 계속 아마 전저점에 있었을 때 계속 매수를 하고 매수가 이미 끝났다.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매수 끝났어. 피델리티? 야, 우리 매수 끝났어. 야, 그레이스케일? 우리도 광고하는 거야, 이제. 너네들이 들어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 근데 그거를 개미들이 코인 몇 개 샀다고 그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들은 저가에 샀기 때문에 여력이 돼. 우리가 작년에 울분을 토하면서 조금씩 시장에 던졌던 거를 이들은 그때 야금야금 1년 반 동안 한 1월달까지 2월달까지 계속해서 받아 먹었어. 근데 얘네들이 올릴 때는 조금씩만 넣어도 시장은 크게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자, 그레이스케일이 여기 보시면은 드롭골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가지고 TV에서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해.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상황에서 금값이 오른다는 사람들이 있어. 금값을 누르는 자들, 영국 중앙은행, 영국은행, 그리고 독일 도이치뱅크, 그들. 결국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다가오면서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가고 공유경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유형의 자산,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눌러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 시장에 지금 들어온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작년서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매집을 했을 거예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게.
기관 투자가들 다 같이 들어와.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미리 본인들끼리 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통로와 연결 실선을 통해서 뭔가 통신수단이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 말고. 대중은 제외한 채로.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왔다. 자, 이 시장이 존재해서 2017년 말에 막 광분하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갑자기 급등하고 전율하고 탐욕에 막 그랬을 때 갑자기 그 다음에 박상계의 난이 터지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부정하고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대공황에 항복하고 그 다음에 공포에 질려서 내가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게 2달 전이에요. 자, 그 공포 시점이 있던 게 벌써 2-3달 전이에요. 예, 보면은. 근데 거기서 포기한 사람도 많이 나왔어.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나겠다. 근데 그 구간을 지나니까 침울해졌고 그 다음에 침울해진 상태에서 시세가 점점 이 세력들이 지금 광고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재 기대 구간이에요. 안도가 아니라 사실은. 왜? 저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어. 댓글하고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톡방 보면은 설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얘기는 사실은 기대 반이거든요. 기대 반. 어쩌면 침울하고 기대의 중간 지점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안도는 절대 아니야. 지금 야 이거 불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한 명도 없을걸요? 아마. 자, 그럼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서서히 가져. 막 추매도 막 해. 기대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자산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여기서 패닉이 나온다? 막 30% 40% 패닉이 나온다? 세력들이 그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되게 많을까요? IQ도 엄청 높은 사람들이고 많은 심리학자, 많은 과학자들, 많은 뭐 컴퓨터 전공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지금 기대치도 안 갔다. 이게 상승장이야, 하락장이야. 막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더 불안해. 왜? 한 달 전만 해도 급락 엄청 심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 사람들이 지금 아직 기대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안도가 되려면 여기서 더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겠죠. 한 1,000만 원 가면 제가 봤을 때 안도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000몇백만 원 가면 그 다음에 낙관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000몇백만 원이 가면 이제 다시 이 구간이 오는 거예요. 낙관하고 그 다음에 1,700, 1,500만 원 가면 흥분하고 그 다음에 1,800 가면 전율. 그 다음에 더 오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2,000몇백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탐욕.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거는 딱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요? 전고 이상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전고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 세력이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암호자산 시장을 2017년에는 테스트하기 위한 그 구간이야. 그냥 한 번에. 이 시장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그때는 한번 이 시장에 한번 보여준 거야.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산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페이스북도 올해 3분기부터는 페이스북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내놓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카카오톡에서 클레이튼 X에서 메인넷을 런칭하겠다. 그러면 카카오에서도 이커머스 연동해서 뭔가 하겠다. 그런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들이 거기서 코인을 사용 안 할까요? 테라, 신현성 그쪽 팀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지금 실물경제하고 연동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분명히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2017년에 급등했다가 2018년 들어가면서 꼬꾸라져서 단 3-4개월 만에 갑자기 엄청나게 버블같이 급등했던 그 구간.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구간이. 근데 지금 보면 기관 투자가들은 이거를 크립토 에셋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지금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SEC도 그렇고 CFTC도 그렇고
자산이라고 하면 보면은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으로 나눠. 근데 보면은 실물자산은 부동산, 동산, 금, 은, 원자재, 원유, 예술작품, 기계설비. 근데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적금, 피아트머니, 뭐 주식, 채권, 뭐 펀드, 파생상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자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증권형 토큰으로 간다. 라고 해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또 피아트머니적인 거로 분류를 한편에서는 캐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그 두 번째 관점, 주식, 채권, 펀드. 이쪽엔 ETF,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들어가죠. 또 하나,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빗썸도 미국에다 승인 신청을 냈다.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벡트 거래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빗썸에서 준비하는 거래소, 바이낸스 덱스를 또 돌리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하고 연관이 된다. 그죠? 그 파생상품 여기 나와 있고, 이건 뭐 지금 현재 있는 거, 뭐 그런 거고, 실물자산. 어쨌든 중요한 건 자산이라는 크립토 에셋이라는 그 말 단어를 점점 대중한테 환기를 시킨다는 얘기는 점진적인 우상향 쪽이 더 강하지, 여기서 대폭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은 많이 안 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지금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고 있는 와중에 여기다가 섣부른 장난을 친다면 그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에 했던 그 숱한 노력이 다 허투루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상 대폭락이 온다면 지금 300만원대, 400만원대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다 뺏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TV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에 나간다. 오늘 비트코인이 30%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세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상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정답을 찾고 그 정답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